일본은 14일 카타르도하에서 열린 본선 D조 1차전에서 전후반을 합쳐 6골을 주고받는 경기 끝에 4대2로 이겼습니다. 이 경기는 피파 랭킹 94위인 베트남을 상대로 일본의 일방적인 승리가 예상됐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정확히 3개월 전 베트남을 상대로 6대0으로 대승한 적이 있었기에 스스로 한국보다 한 수비라고 생각하는 일본은 당연한 승리를 예상했었죠. 실제로 베트남은 최근 경기력이 안 좋아 최근 6경기 전적이 1승 5패, 그 1승도 피파 랭킹 142위인 필리핀에게 승리한 것입니다. 또 최근 경기력이 좋지 않은 중국에게도 2대0으로 패하는 등 박항서 감독님이 나간 이후 트루시에 감독 체제하에 부임 초반 잠깐 잘했던 것을 빼면 최근 경기력은 많이 안 좋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되었었죠. 하지만 전반 33분 베트남이 2대1로 앞서갔을 때 일본 축구 팬들의 실시간 재밌었던 반응들과 이후 역전으로 경기를 마친 후 당연히 이길 줄 알았듯이 여유로운 모습으로 베트남 축구를 띄워주며 한국은 베트남을 만나면 질 것이다 등의 황당한 반응들, 그리고 해당 경기의 한국 기사를 소개하는 기사에서의 반응들까지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축구와 관련된 해외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채널입니다. 구독자 5,000명을 목표로 실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역전당한 순간 반응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역시 이런 똥같은 경기력으로 또 시작하네요. 난 알았어. 언론에서 엄청 들떠서 흥분하고 나치 무적이 된 것 마냥 떠들 때 이런 바보 같은 모습이 나올 줄 알았다고. 베트남도 요즘 엄청 못하고 있는데 이걸 지면 누구한테 이길 수 있지? 한국이 6대0으로 이겼었는데 1대2로 지고 있다고. 낮은 강도의 연습 경기에서 대승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실전에서 강한 압박을 받는 경기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같은 녀석들. 모리아스 감독이 무능한 거 알겠지? 베트남에게 리드 당하고 있잖아. 결국 미토마와 쿠보한테만 의지하고 다른 생각이 없어. 1대1 대결에서 전혀 이기지 못하네. 특히 스가와라가 이렇게 처참하게 당하는 건 처음 봤어. 일본은 작년 안에만 잘 나갔던 건가? 지금으로선 확실히 베트남이 더 강해. 여기서 스카와라는 일본의 오른쪽 수비수입니다. 일본이 뒤처지고 있어. 역시 친선 경기와 공식 경기는 전혀 다르지. 여유 부리다가 발밑을 빼앗기는. 아시안컵을 얕잡아보면 안 돼. 베트남 제법 강하네. 첫 번째 골은 어쩔 수 없지만 두 번째 골은 아니야. 최근에 너무 많이 이겨서 거만해진 거 아니야? 베트남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나? 플레이의 질이 없어. 베트남이 중앙을 잘 막고 있고 모리아스 감독에게 전술이 없으니 오늘은 좀 어렵네. 한국과 맞붙으면 고전할 거라고 썼더니 엄청 까였는데 나는 실제로 고전할 거라고 생각해. 베트남의 공격진도 막지 못하는데 손흥민과 황희찬, 이강인을 어떻게 막겠어? 크크. 아무리 친선 경기에서 좋은 경기를 해도 공식 경기에서 못하면 의미 없지. 2023년 10월 17일 서울 베트남 0대6 한국. 베트남에 2골을 내주고 팀이 무너진 느낌이야. 어쨌든 일본은 원래 아시아에서도 6, 7위 팀이었어. 경기 후 베트남이 원래 강팀이었다라는 정신승리와 심지어 한국이 베트남을 만나면 질 것이라는 황당한 반응들까지 있었는데요. 다양한 재밌는 언급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친선 경기에서 베트남을 6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약간 거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역시 친선 경기와 본 경기는 다르다는 거죠. 오늘 경기에 대비해서 트루시에 감독은 전략을 숨겨왔어요. 그리고 트루시에의 전략을 충실히 실행할 수 있는 베트남 선수들의 능력에 놀랐습니다. 트루시에의 일본 분석이 들어맞았고 단순히 베트남 선수들이 훌륭했던 거예요. 아니, 베트남이 정말 강했어. 자기들의 장점을 잘 살렸다는 느낌이 있어. 하지만 일본이 조금 더 경험이 있었을 뿐이야. 그 힘의 일부는 트루시의 시대에 얻은 경험도 포함되어 있어. 베트남에게도 오늘은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거야. 예전 일본은 남미의 강국들에게 역사가 부족하다고 수차례 지적받았고 트루시의 시대에는 강국 상대로 혹평을 받는 참패도 경험했어. 일본이 강하다고 해도 A 대표팀은 월드컵에서 9위에 불과해. 8강에도 못 미치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 아직 갈 길이 멀어. 16강 탈락이 월드컵 9등이 되는 신기한 모습을 볼 수 있네요. 한국도 지난 월드컵 9위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다음 반응 보겠습니다. 특히 한국의 평가는 상관없고 결과만 보면 한때 리드를 당했지만 전반에 따라잡고 넘어선 것에 의미가 있어요. 아시아 그룹 리그에서 무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의미에서도 좋았다고 생각해요. 미토마와 쿠보도 쉬면서 부상 없이 월드컵 예선 준비 운동이 되면 좋겠어요.
일본의 전설의 일군이 아니었군요. 다음 반응 보겠습니다. 첫 경기의 어려움이죠. 유럽파 없었다면 어떤 결과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국제대회는 친선 경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되니까 쉬운 상대는 없어요. 하지만 한국도 첫 경기 어떤 전개가 될지 모르니까 의외로 고전할 수도 있어요. 베트남이 패스를 잘 돌리고 강하다고 느껴진 경기였어요. 쿠보는 후반에만 출전했는데 프리플레이가 아닌 상태에서 뒤에서 트랩하고 앞으로 돌아가는 플레이가 가능한 것은 정말 대단해요. 지금까지는 나카타 히데토시, 혼다 케이스테, 전성기 카가와 신지 정도만 할 수 있었던 플레이였죠. 이번에는 정말 별로였어요. 압도적 우승 후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웠죠. 패스 미스도 많고 공격의 형태도 뒤죽박죽이었어요. 어쨌든 개인의 힘으로 겨우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친선 경기와 공식 경기의 차이를 확실히 보여줬죠. 여기서 더 향상시키지 않으면 한국이나 이란에는 이길 수 없어요. 기대가 높았기에 실망스러웠지만 앞으로 본래의 힘을 보여주길 바라요. 경기 보지 않았나요? 베트남은 정말 훌륭했고 아마도 실력 이상의 것을 보여줬어요. 주력 선수 몇 명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첫 경기는 어려운 거예요. 물론 불운한 면도 있었지만 세트 플레이에서 이 실점한 건 사실이에요. 그것도 앞으로 수정해 나갈 거예요. 우리 걱정이나 비판할 필요 없으니까 당신 나라 걱정이나 하세요. 경기 보지 않았는데 스탯을 보니 프리킥 수가 베트남 16개에 일본 8개더라고요. 볼 점유율로 봐도 뭔가 이상한데 일본의 플레이가 그렇게 거칠었나요? 일본 정도의 수준이면 하위팀에 그렇게 맹렬하게 달려들 것 같지 않은데 혹시나 해서 조사해봤더니 역시나 한국 심판단이더군요. 혹시나 해서 한국 심판단은 뛰어나요. 오히려 스가와라가 받은 옐로카드가 레드가 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일본이 상당히 고전했어요. 세컨드 볼도 베트남에 많이 빼앗겼어요. 아니요. 오늘 심판은 상당히 좋은 판정을 했다고 생각해요. 첫 댓글만 보고 많이 황당했는데 다행히 정상적인 분들도 계셨습니다. 다음 반응 보겠습니다. 분명히 고전했지만 우승을 노리는 팀이 첫 경기부터 피크에 도달하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점점 좋아질 거예요. 베트남이 2위로 통과해서 너희랑 경기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아? 얕보다가 결승 토너먼트에서 일찍 탈락할지도 몰라. 토트넘 같은 팀은 좋아할 것 같지만 그런 말을 하고 나서 2위로 통과한 베트남에게 결승 토너먼트에서 지면 정말 웃길 거야. 한국이 베트남을 상대로 6대0으로 이긴 전적이 불과 3개월 전에 있는데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게 황당하게 느껴지네요. 반응은 여기까지입니다. 해외의 한국 축구에 관한 다양한 소식들을 모아 소개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감사하고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